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SAMG 엔터테인먼트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기업 및 청약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명이 길어서 SAMG 엔터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MG 엔터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1,600원에서 26,700원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희망가액 하단보다 낮은 17,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단 대비 21.3% 할인되었습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289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44.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낮은 경쟁률입니다. 종합경쟁률 44.73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플라즈맵, NZ,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높고 공구음원 ICH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나마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기관 투자자들과 기타 기관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258건입니다. 반면 밴드 상단 초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0%이고 상단도 3.8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한 상단 이상이 3.85%로 매우 저조합니다. 하단 이하가 97.15%로 대다수였기에 공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모가 하단인 21,600원보다 낮아진 17,000원의 공모가가 결정되었지만 17,000원 미만 수요 예측 분포가 공개되지 않아 합리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단 10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3.46%로 매우 적은 기관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게다가 수량으로는 없는 것과 다름없는 0.06%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일반 청약자보다도 적은 평균 2,600주를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 10.26%보다 매우 낮고 올해 진행된 종목 중 윤성 FNC보다 낮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있었던 종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SAMG 엔터는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모두 매우 낮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만 보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SAMG 엔터 주변에는 플라즈맵, 공구음원처럼 상장일 상승을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MG 엔터의 청약은 11월 24일 목요일 시작하여 11월 25일 금요일 마무리됩니다. 대신 밸런스 제14호 스펙과 공동으로 진행되지만 최근 스펙 청약 경쟁률은 매우 낮기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SAMG 엔터의 청약을 진행하는 NH투자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은 12월 6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모주 종목으로 단독 상장입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3.8%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SAMG 엔터는 직원 수가 약 252명으로 회사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는 직원 1인당 약 366만원으로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임원과 일부 직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5,000원의 행사 가격이지만 2024년 12월 9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기에 당분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60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개설해서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일 전일인 오늘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의 경우 최대 1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1,900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SAMG 엔터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85,000원입니다. 이어서 SAMG엔터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MG엔터의 확정된 공모가 1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460억 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71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낮은 편인 24%이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50억 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23.98%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350억 원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4.64%, 공모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은 48.38%, 일반 청약자가 16.98%입니다. 기존 주주가 34.64%로 많습니다. 다만 금액으로는 121억 원 수준으로 큰 부담은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은 상장 후 1개월, 2개월, 3개월이 되면 46%에 달하는 물량이 매도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높지만 의무 보유 확약이 낮아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크게 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코난 테크놀로지, 아셈스보다 많고 T3 엔터테인먼트, 저스템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AMG엔터의 매출은 대부분이 제품에서 발생합니다. SAMG엔터의 제품은 애니메이션에 노출되는 캐릭터, 로봇, 레인저 등을 기반으로 직접 설계 개발한 캐릭터 완구와 어린이용 화장품, 의류 및 액세서리, 어린이용 잡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AMG엔터의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소개되는 애니메이션은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와 공룡 구조대 렉스팀의 이야기를 다룬 슈퍼다이노, 현재 방영 중인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등입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SAMG엔터의 매출이 2020년부터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출이 크게 늘 수 있었던 원인은 앞에서 소개한 티니핑이 2020년 3월 19일 KBS를 통해 첫 방송이 시작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엉망진창 쿠키 만들기는 현재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조회수가 248만 회나 됩니다. 검색 지표를 통해 SAMG엔터의 캐릭터 지표를 확인해보면 2020년부터 티니핑의 검색이 크게 늘어났고 다른 캐릭터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20년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티니핑의 인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니핑은 2020년 3월 19일 시작하여 2021년 4월 1일에 마무리된 시즌1에 이어 2021년 9월 22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 시즌2가 진행되었고 2022년 9월 14일부터 시즌3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3월 8일까지 방영될 예정입니다. 검색 지표를 보면 티니핑의 검색이 몰린 시점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인 2021년 12월 17일은 새로운 캐릭터들이 소개되던 에피소드가 이어지면서 검색어가 몰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날 검색어가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티니핑의 인기가 유지된다면 어린이날 전에 관련주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검색이 높았던 2022년 9월 14일은 티니핑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날입니다. 한때 초통령으로 인기 있었던 뽀로로와 검색어 수치를 비교해보면 2021년 크게 앞질렀던 검색 인기가 최근 좁혀지고 있는 점을 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로도 2021년에서 2022년 시즌 검색량이 최고치를 찍고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검색어가 100% 인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인기가 주춤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수익성 지표를 좀 더 살펴보면
매출이 늘어나면서 2021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2022년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은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요인이 아닌 금융비용으로 순이익이 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비용은 이자 비용과 같은 실제 회사에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 상환우선주가 상장을 앞두고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 손실로 회계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현금이 유출되지 않은 적자입니다. 매출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내년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적자이기에 공모가 산정을 위해 2023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익가치 산정을 위해 선정된 회사들이 매우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대형 회사들입니다. 그 결과 매우 높은 수익가치 per 26.2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장 단점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회사가 많이 상장하는 시기에 영업이익은 흑자인 점은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공모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고 유통물량이 아주 크지 않은 점, 탕진핑으로도 불리는 인기 높은 티니핑을 보유하였기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보유한 회사인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지 않고 의무 보유 의격이 거의 없는 점, 검색 트렌드로는 인기가 점점 하향세인 점, 공모가를 2023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한 점이 단점입니다. 최근 안 좋은 종목들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에 더욱 어려운 청약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투자자를 원하시는 분들, 하락 시 대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패스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 티니핑의 인기가 꾸준히 더 늘어나고 상장일 개인들의 매수가 몰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률을 보시고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